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4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이 둔화됐지만 갈 길이 멀다며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려 지난해 3월부터 10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1.75%포인트로 벌어져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도 압박이 가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진원지로 거론되는 차익 결제 거래, CFD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키움증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번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된 시세 조종 의혹에 대해 엄정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자진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송영길 전 대표의 보좌관 등 관계자를 소환하고 당시 금품을 받은 광역단체장과 현역 의원 7명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이 긴급윤리위원회를 열고 태영호 최고위원의 공천 개입 녹취 파문과 관련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제주 4.3 발언과 관련해 오는 8일 징계 수위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태 의원은 음해성 정치 공세에 굴복하지 않겠다며 자신의 의혹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러시아가 크렘린궁이 드론 공격을 받았다며 우크라이나가 푸틴 대통령의 암살을 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푸틴이나 모스크바를 공격하지 않았다며 러시아가 공격을 위한 명분을 조작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흐리고 남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중부지방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수도권에 120mm 이상의 비가 예상되는데 어린이날인 내일은 전국에 걸쳐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0.25% 또 인상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빨리 잡히지 않을 것이라며 올해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했고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 압박을 받게 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공개시장위원회 FOMC를 열고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Without price stability, the economy does not work for anyone. Today, the FOMC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a quarter percentage point. 다소 완만해진 물가 상승에 세 차례 연속 이른바 베이비 스텝을 밟으면서 지난해 3월 이후 10회 연속 금리 인상입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7년 이후 16년 만에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됐습니다. 또한 5.25%까지 오르면서 한국과의 금리 차도 최고 1.75%포인트, 역대 최대로 벌어져 오는 25일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공개시장위원회 이후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목표 2%를 유지하며 금리 인하는 부적절하다고 밝혔습니다. My colleagues and I understand the hardship that high inflation is causing, and we remain strongly committed to bringing inflation back down to our 2% goal. 연준 회의를 앞두고 올해 금리 인하 가능성을 기대하며 상승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발언에 하락 반전했습니다. 다우지수는 하락폭을 키우며 0.80%, 나스닥 역시 0.46% 급락하며 마감했습니다. 파월 의장의 다소 매파적인 발언은 이번이 올해 마지막 인상일 것이라는 시장의 기대감에 시기상조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번 주말 한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일본의 안보수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지금 일본에서는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의 핵 협의 그룹에 일본도 동참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황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안보수장으로는 9년 만에 1박 2일 일정으로 방한한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을 접견했습니다. 아키바 국장은 윤 대통령 결단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하게 됐다는 기시다 총리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렇듯 일본에서는 손 내민 윤 대통령을 도와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는데 우익 성향 산케이 신문이 윤 대통령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일본 정부 관계자 발언을 보도할 정도입니다.
한미 핵협의 그룹에 동참하는 것이 일본 목표인 만큼 이번 방안에서 1998년 김대중 오부치 선언처럼 반성과 사과까지 표현할지도 주목되는 상황. 그러나 자국 보수층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는 전망입니다. 정상회담을 나흘 앞두고 윤 대통령은 한일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의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정상회담 다음 날 기시다 총리는 국내 5대 그룹과 경제단체장을 별도로 만나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MBN 뉴스 황지연입니다.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소식입니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돈을 받은 일부 인원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는 7명의 현역 의원은 물론 광역단체장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상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검찰이 압수물과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 녹취록 등을 분석해 돈을 받은 현역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을 특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이 현재까지 특정한 인원은 모두 7명으로 광역단체장 1명과 경기도와 인천, 호남권 등의 지역구를 둔 현역 의원 6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돈봉투 살포에 관여했는지 알기 위해 관련자들을 줄줄이 소환하고 있습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전직 보좌관 박모 씨와 돈봉투 사건에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지역 본부장과 인천시 의원도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2021년 5월 전당대회 당시 캠프 실무를 총괄했던 박 전 보좌관은 현역 의원 10여 명과 대의원 수십 명에게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봉투 정달하신 혐의는 아예 부인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전체 성실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검찰 안팎에서는 현역 의원들의 명단이 특정되고 있는 만큼 소환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이번 돈봉투 의혹의 핵심 연루자로 지목된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이 탈당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민석 기자입니다.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과 이성만 의원이 탈당했습니다. 관련 의혹으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지 3주 만입니다. 두 의원은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선당 후사를 강조했습니다. 저는 오늘부로 선당 후사의 마음으로 민주당을 탈당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정치검찰을 지목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법적 투쟁으로서 진실을 밝혀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두 의원의 거취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였던 민주당 지도부는 내부 비판이 거세지자 직접 설득에 나선 걸로 알려졌습니다. 취임 후 첫 의원총회를 연 박광원 원내대표는 의원들을 대신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탈당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선거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철저한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시즌2라며 이미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를 겨냥했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게 했듯이 이재명 대표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대십시오. 돈봉투 의혹이 담긴 녹취록에 등장한 인사들이 모두 탈당한 가운데 민주당은 쇄신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고 이번 사태 돌파구 마련에 나설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제주 4.3 사건 발언에 이어 공천 관련 녹취가 유출돼 파문을 일으킨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에 대해 당이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태영호 의원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중징계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기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저녁 예정이 없던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태영호 최고위원의 공천 관련 녹취 유출 파문도 징계할지를 논의해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무수석이 하지 않은 말을 한 것처럼 본인이 과장해서 표현한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일으켜서 그 때문에 상당한 부담을 당했죠. 윤리위는 이미 징계 절차가 시작된 제주 4.3 김일성 지시 등의 발언과 함께 오는 8일
징계 수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징계 개시 결정을 했고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 회의에서 기존 징계 안건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연이은 설화로 태 최고위원에 대한 당내 불만이 상당한 데다 대통령실의 공천 개입 논란까지 불거진 만큼 중징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태 최고위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진복 정무수석과의 대화는 자신이 과장했을 뿐이라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불법 녹음과 유출에는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며 최고위원직 사퇴도 거부했습니다. 태영호 죽이기는 더욱 거세질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절대 굴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꺾으면 꺾일지언정 굽히지는 않겠습니다. 또 한 언론이 보도한 후원금 쪼개기 의혹에 대해서는 단 하나의 오점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녹취 파문이 대통령실의 정치 개입 사건이라며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기종입니다. 네, 오늘 뉴스 돋보기는 김태림 기자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저희 앞서 리포트에서도 나왔었는데 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추가 징계 절차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태 의원에 대해서 한마디를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윤관석, 이성만 의원의 탈당과 관련된 내용 보여드렸죠. 이렇게 탈당과 관련해서 이어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태영호 최고위원에 대한 질문을 꺼낸 겁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윤관석, 이성만 의원 자진 탈당했는데 이분이 직접 설득하시고 안 될까요? 본인들이 결단하신 겁니다. 이렇게 두 의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한 거라고 못을 박았는데 질문이 계속 이어지자 뜬금없이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 얘기를 꺼냅니다. 우리 태영호 의원의 그 녹취 문제는 어떻게 돼갑니까? 그 명백한 범죄 행위로 보이시던데. 이어지는 질문에도 태영호 사건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하더냐 하면서 의무적 수사 사항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김태림 기자가 지금 민주당을 출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얼마 전에도 이재명 대표가 비슷하게 이렇게 말을 돌리는 사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 비슷한 상황에서 김연아 국민의힘 전 의원도 거론됐는데요. 이제 돈봉투 의혹 관련해서 송영길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묻자 이 대표는 이렇게 응수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 좀 어떻게 보셨나요? 김연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몰라요? 검찰의 편향 수사와 야당 탄압을 부각하는 의도로 풀이되는데요. 이제 다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부적절한 프레임 전환 시도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당대표로서 사태를 수습하고 진정성을 보여야 할 텐데 자칫 물타기용 발언으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시 태영호 의원 이야기로 좀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국민의힘에서 이 사안을 굉장히 엄중히 보고 있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여권 내부에서도 비슷한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네, 홍준표 대구시장은 정치 역량이 일천한 사람들만으로 지도부를 구성한 것을 이유로 들면서 태영호 의원의 중징계를 언급했는데요. 이제 홍 시장은 자신의 SNS에 지도부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다며 자중질환으로 당을 혼동케 한 두 사람은 양정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징계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처럼 당 안팎에서는 당 지지율이 침체된 상황에서 퇴 최고위원의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거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반면 책임몰이하는 측면이 있다. 녹취의 사실관계를 좀 더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 주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독도에 간 야당 의원이 있다고 하던데 누가 갔습니까? 민주당 전용기 의원입니다. 어제 전 의원이 독도 땅을 밟았는데요. 이제 그제 전 의원이 독도 땅을 밟은 건데 방문 취지를 직접 들어보시죠. 독도에 입도해서 독도가 대한민국 땅이라는 것을 입증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세계인들에게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웰컴 투 독도! 네, 이번 주말에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는데 그걸 앞두고 지금 독도를 간 거잖아요. 일본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제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한국 국회의원 한 명이 독도에 상륙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매우 유감이고 외교 경로를 통해 강력 항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반발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를 방문할 때 일본 정부의 허락이 필요합니까? 도대체 무엇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까? 일본 측이 굉장히 조금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계속 일본이 우리나라의 어떤 독도 관련 동향을 살피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이제 일본 언론이 특히 독도 문제에 관심이 많은 상황입니다. 예. 전용기 의원실 보좌진은 일본의 통신사 교도통신이 가장 먼저 독도 일정을 물어왔다고 전했습니다. 전 의원은 앞서 지난달에도 독도에 가려다 파도가 높아 가지 못했는데요. 이 사실을 발빠르게 보도한 것도 일본 아사히 TV였습니다. 네, 다음 주 초까지 외교 관련 이슈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치부 김태림 기자였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는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감사원에 직접 출석했습니다. 피켓 시위를 벌인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며 감사원의 중립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안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감사원 앞에서 10여 분간 시위에 나선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지난해 감사원이 근무 태만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에 대한 유권 해석 개입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 이후 처음으로 출석한 겁니다. 대심 제도를 통해 감사위원들에게 자신의 입장을 직접 소명하기 위한 겁니다. 지금 땅끝에 주저앉은 정치적 중립기관이 있고 또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더 이상 이러한 정치적 감사나 이런 직권남용 감사를 하지 않고 앞서 전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최재해 감사원장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대심에 배석하는 최 원장이 자신과 관계된 이해 당사자라며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소명을 들은 만큼 감사 보고서 작성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됩니다. 그러나 표적 감사와 관련한 공수처 고발건을 두고는 양측의 장외 신경전이 지속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최근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많은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유명인들의 이름이 거론되며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핵심 인물로 꼽히는 프로골퍼 안모 씨의 부친도 관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유명 가구 회사의 회장입니다. 박은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해 2월 주식에 문외한이던 A씨는 높은 수익률을 말하는 프로골퍼 안모 씨 부친의 권유로 지인과 함께 수십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A씨는 이후 안 씨 부친을 통해 알게 된 라더견 대표 측에 새 휴대폰 개통을 위해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설마 하다가도 앱에 찍히는 수익률과 통장에 들어오는 수입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제 계좌를 만들어 거기다가 그 금액을 두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반대로 신뢰를 한 거죠. 하지만 투자는 원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이 몰래 대출을 받은 투자 손실이 현재는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분증만 있으면 그걸로 그냥 그 계좌로 사는 정도 이것만 알았지 대출을 이렇게 산다는 건 꿈에도 몰랐죠. 그 원금의 몇 배 빚이 남아있는 거죠. 다른 투자자들 상황도 비슷합니다. 대출 받는 걸 몰라요. 대출 받는지는 사건이 끝났다고 알겠네요. 피해자들은 라 대표 측에 사기 배임 정황이 있다며 검찰에 몰수 보전 신청을 요청하고 폭락 전 주식을 대량 매도한 키움증권 김익래 회장을 수사하라며 진정서를 준비 중입니다. MBN 뉴스 박은채입니다. 금융감독원이 SG증권발 주가 조작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주주인 김익래 회장이 주가가 폭락하기 전 주식을 팔아치우는 과정에 키움증권을 이용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은미 기자입니다. 금융감독원이 키움증권에 대한 현장 검사에 착수했습니다. 무더기 하한가 사태 당시 CFD 물량의 상당수가 키움증권에서 나온 만큼 약 2주간 거래 과정을 살피겠다는 겁니다. 이번 수시검사에서는 폭락 직전 지분을 대규모로 매도한 김익래 다우 키움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익래 회장 조사 여부에 대한 질문에 안 볼 수가 있겠느냐고 답했습니다. 김 회장은 폭락 2거래일 전에 다우데이터 지분 140만 주를 팔아 605억 원을 현금화했습니다.
자신이 등기이사로 있는 키움증권을 통해 CFD 거래 정보를 확인하고 폭락 전 이익을 취한 거 아니냐는 의혹을 받는 대목입니다. 키움증권 하면 대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키워준 이제 증권사인데요. 개인 투자자가 키웠는데 개인 투자자를 배신한다 이제 이런 볼멘 목소리가. 이에 대해 키움증권은 김 회장의 거래 명세서와 잔고를 공개하고 라덕연 투자자문사 대표가 주장한 공매도 의혹은 허위라고 반박했습니다. 키움 측은 4월 초부터 김 회장 주식 매각이 진행됐고 폭락 사태 직전 거래가 성사된 건 매각 일정에 따른 우연의 일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을 다 임해서 저희가 관련이 없다는 걸 밝혀야겠죠. 특검에 임하는 자세는 잘 captu를 하는 거고요. 금감원은 키움증권에 대한 검사를 마친 후 다른 증권사에 대한 검사 여부도 결정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최은미입니다. 네,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연휴 동안 여름철 같은 폭우가 예상되는데요. 김다영 기상캐스터 자세한 날씨 알려주시죠. 네, 이번 어린이날 연휴에는 아쉽게도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제주와 전남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오후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낮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여름철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사흘간 제주 산지에 최고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50에서 150mm,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시간당 최고 5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중부와 호남에도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여기에 해안가와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5.6도, 부산은 17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로 비가 늦게 내리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오늘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20년 동안 일반인 접근이 어려웠던 용산공원 부지 일부가 새로 단장해 오늘 용산 어린이 정원으로 개방됩니다. 지난해 반환된 용산기지 중 약 30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장군 숙소 지역, 잔디마당 등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사전 예약을 통해 입장할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 탐방객과 사찰 간의 갈등을 일으켰던 문화재 관람료 명목의 통행세가 오늘부터 면제됩니다. 개정 문화재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되면서 해인사와 통도사, 불국사 등 전국 65개 사찰에 무료 입장이 가능해집니다. 국립병주박물관이 천마총 발굴 50주년을 맞아 오늘 천마도를 새롭게 공개합니다. 천마도는 신라시대 고분인 천마총의 대표적인 유물인데요. 9년 만에 석점의 천마도를 일반인에게 선보이고 경주시는 오늘부터 대릉원을 무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마스터스 GS칼텍스 매경 오픈이 오늘 1라운드를 시작으로 남서울 CC에서 막을 올립니다. 우승 상금 3억 원 등 총 13억 원의 상금이 걸린 가운데 김비호와 박상현, 이태희 중에서 대회 사상 첫 3회 우승자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검찰이 기독교 복음 선교회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공범 8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은 정명석의 후계자로 알려진 정조은 씨 등 2명을 각각 준유사 강간과 방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핵심 간부 6명은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간부들은 JMS 여성 신도 일부를 신앙 스타라고 불리는 별도 조직으로 관리하며 정 씨의 성범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의 주변인 4명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을 돕거나 직접 투약한 혐의로 미대 출신 작가와 유튜버 등 4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중으로 유아인 씨를 한 차례 더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인터넷에 화제가 되는 소식들을 모아 전해드리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배우 장동건 씨와 고소영 씨가 결혼 13주년을 맞아 특별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고소영 씨는 SNS에 결혼 13주년 어린이날이라는 글과 함께 근황을 알렸는데요. 식당에서 함께 마주 앉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는 두 사람, 초가 꽂힌 빈대떡도 보이고요. 무엇보다 세월이 흘러도 여전한 두 사람의 미모가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고소영 씨가 남편 장동건 씨의 얼굴을 이렇게 대놓고 올리는 건 이례적인데요. 인꼬 부부의 면모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올린 사진엔 아이들과 함께 전시회와 놀이공원에 간 모습도 담겼는데요. 사진을 본 누리꾼들은 벌써 13주년이라니 부부 사진 많이 보고 싶어요 등 뜨거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 성민 씨가 트로트 가수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합니다. 성민은 오는 10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트로트 싱글을 발매하는데요. 이 중 타이틀곡 사랑이 따끔은 정열적인 브라스와 강렬한 일렉 기타, 콩가 등 여러 악기가 조화를 이루는 라틴 트로트 곡으로 모든 세대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곡이라고 하는데요. 성민 씨는 앞서 각종 SNS 계정을 통해 색다른 변신을 담은 티저 이미지가 공개돼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아이돌에서 트로트 가수로 변화의 신호탄을 쏜 성민 씨, 앞으로 보여줄 활동에 팬들의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먹는 걸로 장난치지 말라는 말, 동물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인도에선 코끼리에게 먹는 걸로 약 올리다 혼쭐 난 사람이 있는데요. 지난 28일 인도 산림청 소속의 직원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한 여성이 손에 든 바나나를 코끼리에게 주려는 것 같죠. 코끼리가 코를 뻗어 바나나를 받으려고 하자 이 여성 바나나를 줄 듯 하더니 코를 피합니다. 여성을 노려보는 것 같은 코끼리. 그 순간 이 여성 코끼리에게 치여서 맥없이 날아가고 맙니다. 아직 이 여성의 부상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17만 회 조회수를 기록한 이 영상에 누리꾼들은 여성의 안부를 걱정하면서도 무리한 장난을 친 점을 지적했다고 하네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의료연대가 간호법 국회 통과에 반대하며 어제 1차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일부 단축 진료를 한 병원에서는 환자들이 발길을 돌리긴 했지만 대부분 정상 운영하면서 다행히 현장에 큰 혼란은 없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2만여 명이 연가를 내거나 단축 진료를 하는 방식으로 1차 부분 파업에 나섰습니다.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하도록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간호법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거부권 행사가 없다면 오는 17일 총파업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2020년 단체 행동으로 의료 현장에 타격이 컸던 전공의도 의료연대 총파업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1차 파업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진료 현장에선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기 위해 단축 진료를 한 병원은 일부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가 4시에 여의도 가야 돼서 투쟁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 꼭 오셔. 만약에 안 되시면 의료연대는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를 오후 5시 이후로 잡았고 참여 여부나 시간을 자율에 맡겼습니다. MBN 뉴스 이혁준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해양 오염을 부추기는 쓰레기 문제, 세계 어딜 가나 골치인데요. 바닷속 쓰레기들을 걷어내기 위해 다이버들이 투입됐습니다. 밖에서 보면 깨끗해 보이는데 숨은 쓰레기가 어마어마합니다. 크로아티아 밀레트 섬.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이 멋진 해변에서 다이버들이 유유히 물결을 가릅니다. 한가로워 보이는 풍경이지만 바닷속을 들여다보니 뭔가를 찾는 손길이 분주한데요. 손에 들린 그물에는 페페트병이며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심각한 해양오염 문제 해결을 위해 쓰레기 수거에 나선 건데 최근 이렇게 회수한 쓰레기 양만 1톤이 넘는다고요. 대부분이 플라스틱이고 폐타이어와 금속도 적지 않습니다. 최근에는 쓰레기 양과 유형을 데이터로 구축하는 등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데요. 모두의 노력으로 이 아름다운 바다가 잘 지켜지길 바랍니다. 무심코 연 쓰레기통에서 곰이 머리를 내민다면 어떨까요? 심장 떨어질 것 같은 위험천만한 일이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졌습니다. CCTV에 포착된 아찔한 순간 함께 보시죠. 건물 뒤뜰에 놓인 커다란 쓰레기통.
입구를 열자마자 쓱 머리를 내미는 건 다름 아닌 흑곰입니다. 쓰레기통을 연 남자도 그 안에서 튀어나온 흑곰도 당황한 건 마찬가지인데요.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의 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학교 쓰레기통을 점검하던 중 벌어진 일입니다. 종종 출몰해 이렇게 쓰레기통을 뒤지는 흑곰을 막으려고 잠금 장치까지 했지만 소용이 없었는데요. 코앞에서 흑곰의 으르렁 소리를 들은 교장 선생님은 살면서 가장 위협적인 일을 겪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아찔하게 그지없는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연일 빼앗긴 영토를 수복 중인 우크라이나지만요. 마을이며 농지는 이미 지뢰밭으로 변한 지 오래입니다. 갈 길 바쁜 농부들이 묘수를 짜내는데 이 방법이 꽤나 효과가 있다네요. 우크라이나 국기가 새겨진 트랙터가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전석에 사람이 없는데요. 잘 보니 근처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원격으로 트랙터를 모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탱크에서 떼어낸 철판을 양옆에 덧대 폭발에도 견디는 지뢰 제거 트랙터. 지뢰가 터지더라도 누구 하나 다치지 않고 수리를 거쳐 재사용이 가능하다고요. 러시아에 한 번 빼앗긴 농지들은 이렇게 지뢰밭이 돼버렸습니다. 바쁜 정부에서 지뢰를 제거해 주길 기다리자니 당장 농사가 급해 개발한 방법인데요. 사람 대신 고생하는 트랙터, 얼른 지뢰 없는 밭을 누빌 수 있길 바랍니다.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일은 했지만 돈은 받지 못한 근로자가 지난해에만 24만 명입니다. 웬만한 소도시 인구 수준인데요. 체불 금액은 1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정부가 석 달 동안 월급이 밀린 사업주에게 대출을 제한하는 등 칼을 빼들었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4개월째 월급을 받지 못해 생활자금 대출로 버티고 있는 40대 가장 A씨. 4,500은 나가는 거죠. 집 대출도 있고 카드로 계속 쓰다 보니 카드 값이 더 나오게 되고. 곧 주겠다는 회사 말만 믿고 공짜 노동을 했지만 돌아온 건 빈손 해고였습니다. 매달 물어봤어요. 믿고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억울하기도 하고 배신감도 느끼고. 임금 체불업자는 지금도 형사처벌의 명단도 공개되지만 체불액은 매년 1조 3천억 원이 넘고 피해 근로자는 연 24만 명을 상회합니다. 제재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체불은 근로자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합니다. 상습 반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신용 제재와 같은 경제적 제재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1년에 석 달 이상 임금을 주지 않거나 체불액이 3천만 원이 넘으면 상습 체불로 보고 대출이나 카드 발급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나 지자체 지원 사업 참여를 제한하고 재산을 숨기거나 출석을 거부하면 체포와 구속 등 강제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전세 사기가 전국적으로 확산하면서 빌라는 요즘 전세 수요가 완전히 끊겼습니다. 이번 달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의 가입 요건도 더 깐깐해지면서 빌라 전세 대신 월세나 소형 아파트로 세입자가 빠르게 이동하는 분위기입니다. 보도에 최윤영 기자입니다. 서울에서 전세 사기 피해가 가장 많이 접수된 강서구 화곡동. 전세 사기와 깡통 전세 위험에 빌라는 나가려는 사람만 있고 찾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거의 그냥 없어. 하는 자체가 다니질 않아요. 실제 지난달 서울의 빌라 전세 거래는 4천 건, 1년 전 8천 건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이번 달부터 전세금이 공시가격의 126%를 넘으면 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도록 강화됐는데 공시가격까지 작년보다 18%나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임차인이 반환보증에 들려면 집주인이 전세금을 내려야 한다는 건데 자금 여력이 부족한 집주인들로서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빌라는 보증보험을 가입해야 안전할 텐데 금액이 낮아지면은 수요가 줄어서 역전세난이 가중될 텐데요. 이렇게 되면은 거래 가뭄이 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불안감이 커지다 보니 전세 세입자는 빌라 대신 소형 아파트로 또는 월세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빌라촌 인근의 이 아파트는 전용 면적 33제곱미터 전셋값이 최근 1억 4천만 원 선까지 낮아지면서 빠르게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금액이 뭐 맞으면 조금 하시는데 그리고 좀 빠졌어요. 그렇게 빌라 수요가 좀 와가지고. 불안감에 월세를 찾다 보니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 가격 지수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MBN 뉴스 최윤영입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1.1%로 예상했습니다. 고금리에 이자 부담이 커지면서 내수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다만 내년에는 금리 인하가 시작되고 반도체 업계가 살아나면서 경제 성장률을 2.4%로 전망했습니다. 국내외 경제 전문가들이 높은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 침체를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의 최대 위험 요소로 꼽았습니다. 한국은행 설문조사 결과 금융기관의 대출 부실과 자금 조달 어려움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됐는데요. 다만 금융 시스템 위기를 초래할 수 있는 단기 충격 발생 가능성은 반년 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진단됐습니다. 올해 들어 신용카드 대출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기준 현금 서비스 이용액은 12조 6천억 원으로 한 달 만에 4조 5천억 원 늘었고 카드론 이용액도 한 달 사이 3조 6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카드사 대출은 은행 대출과 비교가 불가할 정도로 이자가 높은데요. 그런데도 이렇게 카드 대출이 늘었다는 건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급하게 돈을 빌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는 분석입니다.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5월은 바다 향을 가득 머금은 멍게가 제철이죠. 올해는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지만 소비는 뚝뚝 떨어져 어민들이 울상입니다. 후쿠시마산 멍게가 들어올 거란 괴담이 돌았기 때문이라는데요. 장명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 통영 앞바다에서 자란 멍게가 줄줄이 올라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 출하가 시작되면서 수산시장 수조엔 멍게가 가득합니다. 특유의 향에 제철을 맞아 찾는 손님이 많은 때지만 올해는 인기가 예년 같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 일부러 이걸 집에서 드시려고 사시는 거는 좀 줄어든 거는 같아요. 온라인상에서 후쿠시마산 멍게가 수입되고 있다는 괴담이 돈데다 일본이 오염수 방류를 결정하면서 국산 멍게까지 소비가 위축된 겁니다. 여기에 흉작이었던 지난해보다 생산량이 3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가격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통영에서 올라온 제철 멍게입니다. 멍게 산지 가격은 킬로그램당 2,400원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약 34%가량 떨어졌습니다. 수산단체들은 온 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제철 멍게를 최대 50% 할인 판매하는 등 대대적인 판촉에 나설 예정입니다. 멍게의 경우는 피난류 특성상 제철에 생산을 하지 않으면 폐사가 일어납니다. 생산을 하지 못하면 결국은 2년 동안 고생한 보람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멍게는 수입산 대부분이 일본에서 들어오지만 후쿠시마산은 수입이 금지됐고 다른 지역 멍게는 보통 겨울철에 수입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실인 크렘린궁 지붕 위에서 미확인 비행체가 폭발하는 영상이 유포됐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푸틴 대통령을 노린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으로 규정하고 보복을 공언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격을 위한 명분을 조작하고 있다고 맞섰습니다. 고정수 기자입니다. 러시아 대통령실 크렘린궁 위로 무인기로 보이는 비행체가 폭발하며 떨어집니다. 러시아 SNS에 퍼진 미확인 영상을 두고 러시아 정부는 자국과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상자나 건물 피해는 없었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계획적 테러로 간주한 겁니다. Этой ночью попыталась нанести удар по Кремлю при помощи беспилотников. Как сообщили в пресс-служб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ие военные и спецслужбы при помощи систем радиоэлектронной борьбы вывели из строя 2 дрона. 러시아는 보복도 공언했는데 북유럽 5개국과 군사 지원을 논의하고자 핀란드에 전격 방문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Все дуже просто. У Росії немає перемог. Немає. Він більше не може мотивувати своє суспільство.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도 이를 부인하며 러시아가 대규모 테러 도발을 예고하는 것이라고 대응했습니다. 백악관은 관련 보고를 받았지만 현재로선 진위를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곡물의 해상 수출을 위한 러시아와 유엔 간 흑해 곡물 협정 연장 회담은 이 같은 확정 가능성에도 모스크바에서 진행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비밀 임무를 수행 중인 교황은 러시아 정교회 2인자인 안토니 대주교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N 뉴스 고정수입니다.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소재 초등학교에서 10대 소년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9명이 숨졌습니다. 세르비아 경찰은 블라디슬라브 리브니카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3살 소년이 학교에서 총격을 가해 학생 8명과 경비원 1명이 사망했고 학생 6명과 교사 1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소년은 경찰의 범행을 자백한 뒤 체포됐으며 현지 경찰은 소년이 작성한 살인 목록과 교실 스케치 등을 통해 범행을 사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 이후 북한은 연일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 도발도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의 전직 관료들이 한국을 찾아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정설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지난해 9월 선제적 핵무기 사용을 법제화한 뒤 핵사용 위협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한미 정상은 한반도에서 미국의 해고산을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이에 강력 반발하면서 군사적 도발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긴장감이 감도는 가운데 남북 관계에 정통한 미국 전직 관료들이 한국을 찾았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전쟁 참전용사 출신인 김리치 전 하원의장은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Bringing North Korea into a family of freedom and a family of peace may not be a 2 or 3 year process. 지난 2018년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등 세계 평화도 기원했습니다. 전 세계 전 현직 정상 50여 명이 평화를 논하는 피스 서밋 행사는 내일까지 이어집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이번 어린이날 연휴에는 아쉽게도 궂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텐데요. 이 시각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현재 제주와 전남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제주에는 호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비구름은 오후에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 밤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는 토요일까지 길게 이어지겠고 여름철처럼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사흘간 제주 산지에 최고 400mm 이상,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 50에서 150mm,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도 많게는 120mm 이상의 장대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시간당 최고 50mm의 세찬 비가 쏟아지겠고요. 중부와 호남에도 내일 오후부터 모레 새벽 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여기에 해안가와 제주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도 불겠습니다.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 16.2도, 전주는 18.6도로 어제 아침보다 쌀쌀함이 덜하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로 비가 늦게 내리면서 낮더위가 이어지겠고 남부지방은 20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비는 토요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호남과 경남은 낮까지 이어지겠고요. 비가 그친 뒤에도 날은 다소 흐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